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게임으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 중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3개의 기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게임 시장은 미래에 여가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성장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 좋아하는 산업 군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콘텐츠의 수요 자체가 많아질 것이라 생각을 하며 게임뿐만 아니라 OTT, SNS, 게임, 음악 등 모든 종류의 콘텐츠 사업이 성장할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만 놓고 보면 액티비전 블리자드, EA, 테이크투라는 기업들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각각 71빌리언 달러, 37빌리언 달러, 19빌리언 달러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죠.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42조 원으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EA와 비슷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기업은 액티비전 블리자드입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세 기업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기업이죠. 액티비전은 콜 오브 듀티 시리즈를 꾸준하게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블리자드는 저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게임사일 것이며 스타크래프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오버워치 등을 제작했죠. 마지막으로 가장 생소할 킹은 캔디 크러쉬라는 모바일 게임을 제작한 기업입니다. 게임사별로 월간 평균 접속자 수를 알아보도록 하죠. 킹은 2억 4천만 명, 액티비전은 1억 2,800만 명, 블리자드는 2,900만 명이 매달 접속하고 있습니다. 킹이 모바일 게임이라는 접속률을 높이기 비교적 쉬운 플랫폼 게임을 서비스를 하고 있기에 압도적으로 접속률이 높은 모습입니다. 게임사별 매출도 살펴볼게요. 액티비전은 3.9빌리언 달러, 블리자드는 1.8빌리언 달러, 킹은 2.2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액티비전이 압도적으로 크며 블리자드가 가장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게임의 경우 어떤 플랫폼, 어떤 기기에서 강한지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경우 기기별로 거의 균등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죠. 콘솔에서 2.8빌리언 달러, PC에서 2.1빌리언 달러, 모바일에서 2.6빌리언 달러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콘솔은 당연히 콜 오브 듀티 시리즈, PC는 콜 오브 듀티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기반으로, 모바일은 콜 오브 듀티와 캔디 크러쉬 기반으로 매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간 1빌리언 달러, 1.1조 원 이상을 버는 게임은 콜 오브 듀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캔디 크러쉬라고 합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매출이 생각보다 높게 발생하고 있어서 놀랐죠. 액티비전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기존에 있는 게임들의 후속편 및 업데이트를 해주며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여 매출을 올리고 있죠. 블리자드의 신작 게임들 몇 개를 제외하면 신작 게임은 사실 없습니다. 신작 게임들도 생각보다 큰 주목을 받지도 못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액티비전은 기업으로서 수익을 높이는 데에 가장 크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재무를 설명드리며 짚어보죠. 액티비전은 2020년도 총 8.1빌리언 달러를 벌었습니다. 19년도 대비 25% 성장한 수치였죠. 다만 19년도에 매출이 18년도 대비 14% 하락했었기에 큰 폭의 매출 성장이라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순이익으로는 2.2빌리언 달러를 벌어들였죠. 가장 인상적인 부분으로는 매출의 35%를 순이익으로 내리고 있으며 EBITDA 마진은 41%이죠. 한마디로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돈을 엄청나게 남겨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배당은 주당 0.41달러를 해주고 있어 배당 수익 기준 0.44%를 배당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영상 뒤편에서 몰아서 다뤄보도록 하죠. 다음으로 알아볼 기업은 EA입니다. EA는 FIFA로 가장 유명한 글로벌 게임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액티비전과 달리 스포츠 게임들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죠. 개인적으로 투자자로서 접근을 했을 때 가장 안전한 게임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었으며 요즘은 사실 살짝 고민을 다시 해보고 있습니다. EA가 판매하고 있는 게임들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일단 언급한 것처럼 스포츠 게임들에 굉장히 강합니다. 축구, 아이스하키, UFC, 미식축구 등을 게임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얼티밋 팀스라는 직접 스포츠 구단을 꾸리는 게임 역시 제작하였으며 이 게임으로만 연간 1.5빌리언 달러를 벌고 있다고 합니다. FIFA 20, FIFA 19처럼 후속작 형태로 게임을 제작하고 있는 편이죠. 개인적으로 EA가 이러한 후속작으로 게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저는 높게 평가했었습니다. 다른 게임들도 물론 있습니다. 배틀필드, 에이펙스 레전즈, 심즈, 스타워즈 배틀프런트 등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게임들이죠. 이제 제가 EA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나눠볼게요. EA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매년 신작 게임을 판매하여 큰 도전 없이 매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왔습니다. 예시로 피파 19를 했던 고객들에게 피파 20을 파는 것이죠. 매년 업그레이드된 게임을 발매하기에 구독 모델과 비슷한 느낌을 갖추고 있다고도 봤었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고객을 가져올 방법, 성장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게임들을 살펴보면 10년 전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근데 또 재무적으로 살펴보면 어느 정도 매력이 있습니다. 매출은 꾸준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왔죠. 2020년도에는 5.5빌리언 달러를 벌었습니다. 순이익도 꾸준하게 오르는 추세로 1.5빌리언 달러를 벌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10년 전에는 47%였으나 2020년도에는 74.6%까지 올리는 엄청난 원가 개선을 역시 보여줬죠. 부채도 사실상 거의 없는 수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현금 제조기라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알아볼 기업은 테이크2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3개의 게임 회사들 중에서 가장 게임 회사 같다는 생각이 드는 기업이죠. 문명, GTA 등 게임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 만한 명작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출로 봐도 빠르게 성장 중인 기업이기도 하죠. 테이크2의 게임들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GTA, 바이오쇼크, 문명, 보더랜드, 커버 스페이스 프로그램 등 작품 같은 게임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GTA의 경우 모든 시리즈들 총합 판매량이 3억 2천만 장이라는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죠. 2017년도에는 소셜포인트라는 기업이 인수하며 모바일 게임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인수를 통하여 한국에서는 비교적 덜 알려져 있는 드래곤시티, 몬스터 레전스라는 게임 역시 보유하게 되었죠. 현재 총 매출의 74.7%가 콘솔일 정도로 콘솔 게임에 매우 강한 기업이라고 요약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테이크2는 영상에서 한 번도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으니 간략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설명도 추가해 볼게요. 매출은 크게 풀게임과 추가 결제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풀게임은 말 그대로 게임을 판매하는 스팀 같은 플랫폼에서 게임을 구매하시면 풀게임 쪽에 매출이 찍히게 됩니다. 추가 결제는 게임 도중에 추가 콘텐츠 구매 및 소액 결제를 하실 경우 이쪽에 매출이 찍히게 되죠. 풀게임 매출 비율이 55.2%이며 추가 결제는 44.8%입니다. 추가 결제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로 저는 상당히 이 추세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은 정말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기준 3.1빌리언 달러를 벌어들였죠. 개발비가 매출 원가로 잡혀서 매출 총이익률은 액티비전이나 EA보다 현저히 낮아 보입니다. 수치로는 매출 총이익률이 48%로 계산이 되네요. 근데 실제로 순수익률로 볼 경우 EA나 액티비전보다 현저히 낮은 모습을 보입니다. EA는 25%대 순수익률을, 액티비전은 35%대 순수익률을 기록하는 반면 테이크2는 매출의 13%만을 순수익으로 내리고 있죠. 차입금은 없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며 3개의 기업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눠보겠으며 솔직히 이번 영상은 게임 회사들에 대한 제 생각을 그냥 구독자분들께 나누고 싶어서 만들게 되었어요. 먼저 액티비전은 다 좋은데 블리자드가 참 별로입니다. 솔직히 모바일도 캔디 크러쉬로 고객들을 잘 잡고 있고 현금도 잘 뽑아내고 있기에 모바일 섹터에서도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콜 오브 듀티 기반으로 콘솔, PC, 모바일 전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블리자드만 두고 봤을 때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만 뺀다면 괜찮다 싶은 게임은 없습니다. 게임사들 중에서는 가장 살만하긴 한데 전체 투자 스펙트럼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더 좋은 투자처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EA는 그냥저냥 무난하다고 생각이 들며 그냥 통신사 느낌의 현금 제조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후속작을 내고 어쨌든 지금까지 이러한 전략이 먹혀오긴 했거든요. 솔직히 성장 동력 관점에서는 셋 중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모바일 비중이 낮은 게 굉장히 아쉽게 다가오고 있죠. 마지막으로 테이크2는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가장 게임 회사다운 게임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가장 게임 회사답게 수익성이 가장 낮다는 것이죠. 영업의 효율화 부족인지 개발 비용을 타사 대비 많이 쓰는 것 때문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재무제표 기준으로 EA가 개발비를 매출 대비 비중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또 게임 개발이라는 것이 돈만 쏟아부으면 잘 나오는 것은 아니기에 내부 관계자가 아니라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테이크2의 마진율이 현저히 낮은지 알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테이크2에서 우려스러운 점은 콘솔의 지나치게 매출 비중이 높다는 점이며 사실상 차세대 컴퓨터인 모바일 기기에서 약하다는 점 역시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재 게임 시장의 50%가 모바일 게임인 만큼 모바일 비중이 현재 없는 게임사들은 감점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죠. 투자처로서 돈을 잘 벌고 있긴 한데 딱히 새로운 게임을 내놓고 있지 않는 EA와 액티비전 블리자드, 명작을 만들어내긴 하는데 순이익률이 그닥 좋지도 않고 모바일에 너무 약한 테이크2.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이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이 가장 낫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제 의견을 댓글로 적어볼 테니 댓글로 구독자분들의 의견도 적어봐주세요.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투자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